자, 액티비티까지 완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빠졌네요. 어그리먼트 액티비티에서, 그러니까 회원 약관 화면에서도 옵션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앞장에서 설명한 옵션 메뉴에 대한 구문을 역시 맨 밑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원 정보의 입출력이라고 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회원 가입한 그 정보를 앱의 메모리에 기억을 해놨다가 회원 가입한 사람의 아이디가 무엇이냐, 뭐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 툴들을 갖추는데요. 메소드를 일종의 갖추는 거죠. 회원 정보를 기억하는 거는 outlet.java라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역 변수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회원 정보를 입출을 하는 그런 메소드는 util.java라는 솔루션 파일에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utlet.java 파일을 여시고, 기존에 있던 소스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작성돼 있었고요. 거기에 회원 정보를 위해서 auth.hrm이라는 그런 변수를 정의했고요. 이 변수 객체 유형은 해시맵이고 스트링이 키고 값이 역시 스트링인 이런 형태를 구사를 했습니다. 객체 하나 가지고 회원 정보를 전부 다 담을 수 있게끔 해시맵 객체를 사용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til.java 파일을 열어서 메소드들을 추가합니다. 회원 정보에 대한 메소드. 자, 첫 번째 getAuthLevel, 회원의 등급 정보를 가져오는 메소드인데요. 액티비티를 전달받게끔 했고요. 왜냐하면 이 전역 클래스를 호출하려면 현재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라는 객체를 받아왔습니다. 액티비티에서 getApplication 하면은 전역 클래스를 호출할 수 있고요. 그 형태는 outle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utlet으로 형변을 해서 전역 객체를 이렇게 전역 클래스를 호출하고, 그 안에 있는 auth.hrm이라는 해시맵 변수가 아까 선언했죠. 여기에서 해시맵 변수를 가져와서 임시 변수인 hr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hrm에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레벨이라는 필드를 가져오면 그 값이 회원 등급이 될 텐데, 이 회원 등급이 로그인을 했을 때는 회원 등급 값을 서버로부터 받아왔겠죠. 근데 최초에 이제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는 아는 상태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값이 뭐 널 값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회원의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기본 값을 -1로 초기화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결과 값을 받아와서 회원 등급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이 string to int라는 이 메소드는 이제 util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솔루션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요 뒤에 값은 이 값이 널이거나 값이 없을 때는 숫자로 변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1로 리턴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getAuthHRM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회원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죠. 전달 변수로는 액티비티를 전달을 하고 있고, 전역 클래스에서 회원 정보에 대한 해시맵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임시 변수 hrm에 넣었다가 리턴을 바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본인이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전체 회원 정보를
내가 로그인한 사람 이름이 뭐고 뭐 아이디가 뭐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겠죠. 등급 정보가 뭐 어떻게 되는 것들까지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메소드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set에 대한 설정에 대한 메소드네요. 회원 정보를 가져와서 웹서버로부터 가져와서 메모리에 기억을 시킬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set auth HM이라고 했는데 auth가 오타가 있네요. 전부 다 개발자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이건 뭐 나중에 일괄 변경을 하면 될 거고요. 전역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를 전달받을 때는 activity하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웹서버로부터 가져온 회원 정보 해시맵 데이터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로직은 단순하죠. 전역 클래스에 있는 회원 정보 해시맵에다가 이 전달받은 데이터를 대입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회원 정보를 메모리에 담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기술 부분인데, 입력란에 대한 필터 기능을 또 util.java라는 솔루션 파일에 추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입력란을 필터링하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바로 input 필터라는 객체입니다. 이 객체를 이용해서 필터링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력란에 숫자만 입력해야 된다거나 뭐 문자만 입력해야 된다거나 한글을 입력하지 말라 뭐 이런 필터를 처리하는 부분이죠. 자, 보면 자, 이 메소드는 지금 작성할 메소드는 영문과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명은 필터 알파 nu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input 필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 객체명은 속성명이죠. 예. 객체명은 이렇게 필터 알파 num이라고 정의를 했고, 형태는 input 필터라고 정의했고요. 이 input 필터 일종의 선언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변수명이고 얘가 변수에 대한 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변수도 일종의 객체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nput 필터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되, input 필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터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죠. 이 필터라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전달 변수를 갖는데, 이거는 원래 정의되어 있는 전달 변수고요. 그 중에서 패턴이라는 객체를 호출해서 pattern.compile 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정규 표현식으로 이렇게 필터링 할 내용을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문자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숫자는 0부터 9까지 사용해서 0부터 9까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다 조합을 해서 조합된 문자열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패턴을 정의했죠. 그래서 그 패턴을 PS라고 정의를 하고, ps.matcher라고 해서 입력된 소스, 이 문자열을 하고 매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글이 들어갔거나 특수문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럴 때는 return해서 아무 값도 return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된 입력 객체에 예를 들어서 한글 키를 눌렀으면 그 한글 키는 입력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 게 바로 return 공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조건이 아니면은 그냥 return null이라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메소드를 또 볼까요? 다음 메소드는 자바 문자와 그리고 지정된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자바 문자라는 거는 일종의 자바 소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 같은 자바에서 허용되는 특수 문자는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명은 필터 자바 레터 or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스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인풋 필터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고 new로 인스턴스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똑같이 필터라는 메소드 안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 로직은 이렇게 정의를 했죠. 스타트, i가 스타트부터 end까지 반복을 하면서 문자 하나하나 반복한다는 거죠. 입력된 문자. 그래서 캐릭터라는 객체에서 is java letter or digital이라는 메소드가 지원되는데요. 이건 자바 기본 자바 자체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죠. JDK에서 지원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된 글자에서 한자씩 i가 반복하니까 한자씩 뽑아와서 이게 자바 레터 또는 디지트 숫자이냐 라고 해서 체크를 했더니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리턴돼서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참고로 정규 표현식 방식을 사용할 건지 캐릭터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는 이제 개발자가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스가 어떨 때 이렇게 썼는지를 활용을 해서 가공해서 또 개발자가 원하는 필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였나요? 문자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밑에서 소스에서 보면 되겠네요. 이 필터는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방식대로 캐릭터라는 캐릭터에서 지원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으로 막아놨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가나다라 한글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은 캐릭터라는 메소드, 캐릭터라는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면 is letter or digi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필터명은 필터 레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필터링하는 방식은 캐릭터에서 지원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is let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인지 아닌지를 각각 다 입력한 문자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문자가 아니면은 입력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만 입력할 경우도 역시 숫자도 마찬가지로 character.isDigi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말기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네요. 회원 가입을 할 때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회원 가입할 때 단말기에서 수동으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하면 정확한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입력을 할 때는 뭐 그 수동으로 입력한 전화번호를 어떻게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운영자의 그 정책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거고, 본 사례에서는 단말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수동으로는 입력 못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단말기 자체가 인증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get my phone number라는 메소드명을 정의했고요. 액티비티를 전달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정보를 가져오려면 텔레포니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클래스를 먼저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get 시스템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시스템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어떤 시스템 서비스를 호출하면 콘텍스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텔레포니 서비스, 전화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그 서비스 매니저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텔레포니 매니저에서 get line 1 numb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전화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호출을 했으면 템프라는 변수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단말기에 따라서 그 단말기 설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자체에서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널 값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널일 경우는 널 포인트 오류를 필터링 미리 디버깅 해놓기 위해서 값이 널일 때는 이렇게 빈 값을 대입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템프 값을 리턴을 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단말기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참고적으로 get line 1 number에 대한 정의서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네요. 단말기에서 전화번호를 가져오려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서 그 접근 권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android.permission.read phone state, 전화에 대한 상태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그림과 같이 permissions라는 탭을 클릭을 했죠. 그렇게 해서 뭐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했을 텐데, 어떤 걸 추가했냐면 위에서 설명한 android permission.read phone state라는 권한을 이렇게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할 때는 uses permission 태그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소스도 같이 보여주고 있나요? 소스는 따로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자, 그리고 입력란에 대한 유틸리티도 또 솔루션 파일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그 회원가입 같은 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에디트 텍스트 객체를 호출하는 그런 구문을 많이 쓰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솔루션 파일에 메소드를 정의해서 구문을 좀 간단히 해서 메소드만 호출하면 객체를 찾아올 수 있거나 객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객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에디트 텍스트 객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한 소스를 보시면 get edit text bar이라는 메소드명으로 했고요. 액티비티와 그리고 객체명을, 객체 아이디죠. 객체 아이디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activity.findViewById 해서 객체명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그 객체를 찾아올 거고, 이 객체는 분명히 edit text일 테니까 edit text라고 이렇게 형변을 한 다음에 getT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객체 데이터를 다시 toString으로 해서 완전하게 문자열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temp 데이터에 넣고, temp라는 변수에 넣고, temp라는 값이 널이면은 널로 출력이 되지 않게 널 값 대신에 이렇게 empty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temp 결과 값을 리턴을 했죠. 자, 그 다음에는 edit text 객체를 찾아오는 메소드도 추가를 했네요. get edit text라는 메소드로 정의를 했고, activity와 객체 id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activity.findViewBy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찾아오고, 이 객체는 분명히 edit text 객체일 테니까 edit text 객체라는 형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 객체 자체를 이렇게 리턴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다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폼에 대한 액티비티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userform.java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onCreate 메소드에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출력을 했죠. user_form이라는 레이아웃을 출력을 했고, 웹서버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문이 있는데, 이 구문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회원 가입 폼과 회원 수정 폼, 회원 정보를 다 동일하게 같이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실무 개발에서는 회원 가입 폼, 그리고 회원 정보 보기,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폼을 따로 갖춰서 좀 디테일한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소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한 액티비티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서버와 통신을 해서 만약에 로그인 돼 있으면 회원 정보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btn 턴온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버튼에 대한 처리를 했고, 탑 메뉴에 대한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자, 아래 로직에서 사용할 그 변수, 클래스 내 전역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변수를 선언했는데 솔루션을 호출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액티비티를 ac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전환할 페이지에 대한 액티비티를 act next라고 정의하고, 전환을 위해서 사용할 intent를 이렇게 inten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아직 회원 정보에 대한 액티비티는 분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get xml 데이터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intent에서 현재 액티비티에 대한 intent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왜 가져왔냐면 intent에서 getString extra 전달 변수, 그러니까 이전 화면에서 전달한 전달 변수를 받아오기 위해서 intent를, 현재에 대한 intent를 호출해서 getString extra 메소드를 호출했죠. 어떤 변수를 받아왔냐면 mode라는 변수를 받아와서 이렇게 임시 변수 mode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모드가 edit이면은 수정 화면이니까 여기서 처리를 하기로 했네요. 모드가 edit이면은 수정 화면이기 때문에 수정 화면 로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워둔 상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등록 화면이라고 판단을 해서 등록 화면에 대한 로직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CMS 솔루션에서
get edit text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 전화번호에 대한 객체를 가져왔고요.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객체에다가 set text를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어떻게 입력하냐면 현재 단말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출력을 했습니다. 메소드는 아까 만들었죠. get my phone number라는 메소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져온 전화번호의 길이가 10자보다 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이 객체, 전화번호 입력 객체에 set editable false를 정해서 전화번호 입력란을 입력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정책에 따라서 룰을 정하시면 되는데 본 사례에서는 전화번호가 10자 이상이다. 그러면 잘못된 올바른 전화번호를 잘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화번호를 수정 못하도록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패스워드 부분에서는 실험용으로 이 4개를 이렇게 찍어 놨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자, 다음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메소드입니다. 제일 먼저 OK 버튼 객체를 이렇게 가져와서요. 이미지 버튼이었죠. 이 객체에 대한 클릭 리스너의 구문을 작성을 한 다음에 try to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회원 가입 로직이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로딩을 켜고 끄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개발 도중에 처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으면은 통신을 하는 부분에 이미 또 로딩 화면이 잡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처리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주석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캔슬 버튼, 취소 버튼을 하면 이전 화면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on back pressed 백 버튼을 눌렀을 때와 똑같은 효과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백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로딩 처리를 하고 있죠. 이것도 단말기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시고 로딩 화면이 필요 없으면은 주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백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로딩 화면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무조건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ID 객체를 찾아서 set 필터를 정의를 하네요. ID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알파벳하고 넘버만, 숫자만 입력을 하는 필터를 이렇게 호출했죠. 그래서 아까 정의한 그 필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시도하는 부분이네요. 아니죠.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부분이죠.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웹서버로부터 그 결과값을 받아오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HM이라는 핵심 앱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시도를 합니다. 회원가입을 시도를 하는데 웹서버에 접근을 하기 전에 입력란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 메소드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체크 폼 발리드라는 메소드고요. 이 메소드는 다음 과정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그 주소는 본 사례에서는 아울렛닷컴에 있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user_proc.php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를 로그캣에 이렇게 출력을 했고, 자, 이제 전달 변수가 많죠. 웹서버에 전달해야 될 포스트 방식의 전달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을 했고, 이 어레이 리스트에 이제 하나씩 추가해야 됐죠. 어레이 리스트 .add 해서 추가를 하는데 추가는 이 어레이 리스트의 형식은
name value pair의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형식을 따르기 위해서 basic name value pair라는 메소드에 대입을 했습니다. board라는 변수의 값은 add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요청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아까 edit 텍스트에 있는 이 객체요. 이 객체에서 그 객체 값을 받아서 스트링으로 확실히 변환한 다음에 대입을 했죠. 같은 방법으로 pwd,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렇게 get edit text var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값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두 가지 타입을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방식은 액티비티에서 직접 이 객체를 찾아서 getText로 해서 입력란을 가져온 다음에 toString에서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대입을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소스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CMS util 메소드가 아니고 솔루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get edit text value var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아까 만든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은 이제 구문이 짧아지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pwd라고 전달을 하고 id 값을 가져와서 id라고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alias, name, 이메일, 집코드, 우편번호죠. 그리고 상세 주소 이렇게 해서 전달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웹 통신 객체를 열고 그리고 로딩 처리를 해야 되니까 act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포스트 방식을 사용할 거니까 send post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한 다음에 그 회원가입의 결과를 템프 데이터라고 받아왔고 이 데이터 값이 없으면 통신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리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이 있으면은 인코딩 웹통신한 인코딩 방식대로 인코딩 처리를 해서 해독을 해왔죠. 어떻게 해시맵 형태로 해독을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템프 데이터를 로그캣에 출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결과가 HM이라는 해시맵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add result 메소드가 이제 회원가입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후속 처리, 결과 처리를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보안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안 프로토콜,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이제 회원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데이터를 전체를 다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HTTPS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보안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죠.